네거티브 기어링에 대해서 잠깐 찝어봤고요. 그 다음에 슈퍼 잠깐 말씀드릴게요. 슈퍼를 이해하실 때 그냥 15%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25만 불 넘으면 15%가 아니라 30% 받아요. 잘 벌잖니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지만 뭐 15라고 보시고 실제 30%를 내셔도 그 다음에부터 벌어지는 투자 소득에 대해서 다시 15%입니다. 그러니까 15라는 숫자는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슈퍼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주식, 본드, 채권이죠. 이자 상품, 그 다음에 펀드들. 요렇게. 예. 그 다음에 결국에 투자라는 것들 보시면 공격적인 에셋에 몇 프로를 열 거냐. 그 다음에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에 몇 프로를 열 거냐. 요런 이제 게임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높다고 무조건 공격적인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정적인 게 좋은 게 아니다는 거죠. 자기 성격에. 요새 뭐 MBTI처럼 자기 리스크 프로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그 인베스트먼트 에셋에 대한 리스크 레벨이에요. 그래서 캐시 리스크 낮죠. 리턴 낮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돼 있는데 이쪽이 이제 얼터내티브 대체 투자 같은 건데 이렇게 돼 있는데 제 퀘스천은 뭔가 하군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맞느냐? 꼭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국에서는 ESL이라고 해서 거의 공포의 수준에 있는 드리비티브 그 있는데 그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이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걸 인베스트 했냐. 왜냐하면 상품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라고 해서 채권 좀 안전한 편이죠. 예. 근데 내가 채권을 샀는데 그 회사가 내일 문을 닫았어요. 채권 거의 날아갑니다. 아무리 선순위에 있더라도 실제 돈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그래서 채권이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채권을 고르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지, 실제 프로덕트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거는 빼고, 주식 빼고, 이거 빼고, 이렇게 되면 그냥 실제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는 수준으로 계속 계시게 될 거예요. 계속 계시게 되면 부자의 꿈은, 파이낸셜 프리덤의 꿈은 바이바이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는 두 가지로 나누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모으는 스테이지. 그냥 슈퍼 어카운트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시면 펜션 어카운트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리타이먼트 어카운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면 베니핏이 나와요. 그래서 그럼 언제 이 리타이먼트이 되느냐? 60세 이후에 은퇴나 또는 은퇴 여부 상관없이 65세가 되시면 이리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바꾸냐 이거죠. 왜? 투자소득에 대해서 15% 냈죠? 이리 가시면 0%입니다. 예. 투자소득이 얼마가 나도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SMSF를 이용해야 투자부동산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캐피탈 게인 텍스가 나오는데 캐피탈 게인 텍스도 여기도 똑같이 1년 이상 보유하면 10%로 줄어듭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SMSF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가장 큰 베니핏은 캐피탈 게인 텍스를 안 내기 위한 전략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SMSF 안에 투자 부동산은 똘똘한 한 놈이지 한 채의 이퀴티로 막 이렇게 넓혀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지금 투자 부동산에 그 연결되어 있는 모기지가 얼마십니까? 그랬더니 5인가 6인가 막 이러세요. 근데 생명보험을 안 하세요. 그래서 뭐 안 하시는 거는 선택이니까 상관없지만 과연 something happen일 때 그 벌려놨던 프로퍼티 포트폴리오가 지켜지겠냐? 그건 제가 빅 퀘스천 마크입니다라고 했어요. 네. 그럼 뭐 이거저거 팔고 그래서 파는 건 맘대로 되더냐? 그러면 가격도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호주는 생명보험, 장애보험, 소득보장보험, 그 다음에 중대질병보험. 요거는 안 포함해서 중대질병의 진단시에 일식을 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인사이드 슈퍼라고 돼 있죠. 요 세 가지는 슈퍼 잔고를 아까 은퇴 전에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사용 가능하세요. 네. 그러면 왜 사용하는데 첫째 호주머니 부담이 없으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호주의 보험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동보험료라고 해서 처음에 나이가 어릴 땐 싼데 점점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게 아니라 굉장히 높다. 1000불에 시작한 보험료가 66배가 돼서 70세가 되면 67,000불이더라. 이게 지금 100만 불 막는 거거든요. 100만 불 막기 위해서 1년에 67,000불 내실 분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걱정은 이까지 가기도 전에 내가 미쳤냐 이러고 여기서 버린다는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그 대신에 고정보험료를 하시면 처음에는 좀 비싸지만 예산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40세거든요. 40세 고정보험료가 2,000불이었어요. 근데 30세는 1,200불이에요. 그러니까 30세부터 70세까지 요 돈만 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30세부터 내는 돈이 40세부터 내는 돈보다 쌉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이 나는 죽어도 싫어 아닌 경우에는 더 적게 내고 더 길게 보장받는데 왜 빨리 안 드냐는 얘기죠. 근데 아이구야 나는 50이네 그러면 7,000불입니다. 고정보험 똑같은 거. 그래서 실제 들고 싶어도 이만큼 못 들겠죠. 그래서 보험이 그만큼 늦으면 늦을수록 나에게 유리하지 않다. 그걸 알고 계셔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 돈을 쓰니까 호주머니 부담이 없어 좋네. 넘버 원이고요. 그 다음에 넘버 투가 또 있습니다. 아까 슈퍼 들어가면 뭘 낸다고 그랬죠? 15% 세금 낸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나라에서 돈 쓰게 했는데 세금 뺏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쏘리 그러고 돌려줘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현상이 납니다.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2,000불은 만약에 이분이 40% 세금을 내시는 분이라면 절대 2,000불 아니죠. 왜냐하면 세금 내기 전 3,400불 벌어서 세금 낸 돈이 호주머니 2,000불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밸류는 사실 3,400불인 거예요. 근데 슈퍼에서 돈이 나갈 때는 2,000불 잔고만 나가면 되는데 쏘리 그러고 15%를 돌려줘 버리는 거죠. 리펀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안 나가고 이 돈이 나가다 보니까 밸류 와이즈로는 거의 반값에 동일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슈퍼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실제 호주 친구들은 슈퍼를 이용해서 굉장히 크게 보험을 많이 듭니다. 근데 한국 분들 잘 모르셔서 제가 짚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SF는 말씀드린 대로 슈퍼랑 스트럭처가 똑같아요. 근데 리테일 슈퍼가 예를 들어 투자 부동산에 뭐 전기세나 이런 걸 다 계산해 줄 그런 퍼실리티가 없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서 직접 관리하세요. 대신에 모든 슈퍼룰을 지키게 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투자가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는 융자를 통해서 다이렉트 프로퍼티 투자가 가능하다. 그럼 어떤 거냐? 커머셜, 레지던셜 다 가능하다. 근데 투자, 지금 무슨 투자죠?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살 수 있냐, 없냐? 못 살아요. 예. 지금 즐겨버리시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SMSF 투자는 내가 살 수는 없다. 근데 예외가 딱 있습니다. 본인이 커머셜을 비즈니스로 사용할 수 있는 건 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창고가 필요한데 SMSF가 사고 내 비즈니스가 테넌트로 들어올 수 있냐, 없냐? 예스. 그 다음에 가게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의사들의 프랙티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굉장히 많이 커머셜 부동산을 보실 때 주인들이 무슨 PTY LTD가 돼 있을 겁니다. 그게 SMSF Corporate Trust이기 때문에 그런 PTY LTD라고 그 오너십들이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재밌으세요? 네. 지금까지 지난번에 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MS 융자는 SMSF 론이 일반 론보다 좀 비쌉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은행이 전적으로 불리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반 론에서는 여기에 문제가 생겨도 이 고객이 돈이 있으시면 끝까지 쫓아갈 수 있죠. 근데 SMSF에서는 수펀 철밥통이기 때문에 절대 못 건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0만 불이 있는데 100만 불 내가 내고 100만 불 은행한테 껐다. 근데 이 집이 전체 손실이 났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땅까지 다 없어졌다. 그럼 100% 손해 났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이분이 100만 불 여전히 슈퍼에 있는 걸 알죠. 그러면 원래 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베어 트러스트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복잡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구조가 돼 있구나. 그 다음에 아까 캐피탈 게인 텍스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중요한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1빌리언에 2019년에 45세 때 집을 샀는데 7년 만에 2배로 됐다. 예, 그래서 요때 팔았다 이거죠. 근데 이분은 이미 내 한계 세율에 도달해 있는 분이에요. 그럼 뭘 벌어도 45% 내셔야 되죠. 근데 1년 이상 보유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반 오디너리 환경에서 100만 불을 버셨는데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50% 빼줬죠. 그 50%가 45% 위에 올라가니까 당연히 45%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 게인은 요게 되는 거죠.
근데 슈퍼로 갔는데 슈퍼 안에서 만약에 그 상황이 벌어졌다. 1년 이상 보유했잖아요. 그럼 15%가 아니라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10%입니다. 10% 플랫만 내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텍스 세이빙이 이만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더 연장시켜 볼게요. 이분이 이때 안 팔고 더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60세 은퇴를 했으면 리타이먼트 어카운트로 바꿀 수 있죠. 그 상황에서 팔았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1밀리언이 4밀리언이 됐으니까 3밀리언인데 이쪽 오디너리 환경에서 50% 디스카운트 받고 150만 불이 45% 위에 붙었으니까 45% 내야 되죠. 그래서 실제 네트가 요게 됩니다. 근데 SMSF에서는 아까 리타이먼트 어카운트에서 CGT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내실 필요 없이 그냥 인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400만 불 그대로 100만 불 원래 내 투자한 거고 300만 불 수익 그대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뽑아낼 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부동산을 오디너리 환경에서 예를 자녀에게 기프트로 줬을 때도 여전히 캐피탈 게인 텍스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분이 캐시로 찾아서 자녀들한테 줬다. 그랬을 때 캐시 증여의 세금이 호주는 증여세, 상속세 없습니다. 그냥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윌 앤 에스테이트 플래닝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예, 호주에서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리타이먼트 펜션 어카운트에 그 영세율 적용을 각자 1.9 이상은 안 해줘요. 예. 근데 그것도 출발입니다. 출발. 그러니까 1.9의 영세율로 시작을 했는데 그 자산이 자라서 3밀리언이 됐다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또 다른 법이 또 있는데 그리고 그쪽으로 가서 세금 더 내시는 거 걱정 하나도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호주 전체의 한 8%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에셋 와이즈로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SMSF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세스로 도와드릴 수는 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 이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처럼 전통적으로 랜드로드에게 렌트를 해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내 SMSF로 이걸 사서 내 노후 자금도 키우고 또 여러 가지 유두리도 있고 이렇게 할 거냐. 요게 이제 SMSF의 전략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요게 이제 지난 브리스베인 세미나를 짧은데 굉장히 기네요. 예.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브리스베인 세미나 유튜브를 보시면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는 요걸로 1시간 반 이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시드니에 계신 분들이니까 일단 기본 터치했고 투자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솔로몬에서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 요 부분 말씀드릴게요. 호주에서 투자 클라이언트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리테일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홀세일 클라이언트라고 불러요. 근데 홀세일, 말 그대로 도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상품에 직접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플렉서블하고 투자 기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근데 그걸 나누는 기준이 인컴 테스트 또는 에셋 테스트 둘 중에 하나를 통과하시면 돼요. 이제 센터링크가 또 항상 이게 나오잖아요. 예, 그것처럼 인컴 테스트는 말 그대로 지난 2년 동안 25만 불 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인컴 테스트 통과되는데 요거 또는 에셋이에요. 근데 제가 타주에 가보니까 에셋 테스트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시드니 이분들 많습니다. 이 부분. 예, 왜냐하면 네트 에셋은 자기 집까지 포함해가지고 2.5 이상이면 이 홀세일 클라이언트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저희 솔로몬스가 지금까지 굉장히 홀세일 클라이언트 쪽에 특화나 이 실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품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예,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제가 먼저 이제 설명드리는 리테일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테일 클라이언트 포뮬러를 한번 보겠는데, 그럼 리테일 클라이언트들은 어떤 생각들이 필요하냐?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위해서는 말 그대로 커미트가 중요합니다. 커미트가. 그냥 있다고 돈이 절대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처럼 지금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예, 그 다음에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여러 가지 커미트와 세이빙을 결단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세전소득, 세후소득 말씀드렸는데, 내가 막 45%를 내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텍스 디덕션이 안 되는 상황에서 TV 이게 얼마냐 그랬더니 4,000불이래요. 그러면 사실 이거 4,000불 아닌 거예요, 저한테는. 8,000불인 거예요. 왜냐면 8,000불 벌어서 세금 나라 반 주고 4,000불로 이걸 사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8,000불인데 미쳤냐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이 비포 텍스와 아프터 텍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근데 보통은 그냥 막 지름신호로 막 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아무리 투자, 제로 곱하기 100이 뭐죠? 제로입니다. 투자할 거리가 없으면 아무리 투자를 찾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0 곱하기 뭐 100, 1000, 만을 해도 0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위해서 플러스 사이드를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커미트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왕에 투자면 당장, 물론 이제 타임 프레임에 따라서 당장 필요한 돈을 슈퍼에 여시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3년 뒤에 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 돈을 슈퍼에 였다가 미안하지 어떻게 나 못 찾는데 은퇴를 못 해가지고 빨리 안 되죠. 그러니까 타임 프레임에 맞아야 되지만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절세 수단을 이용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캐피탈 게인 텍스도 중요하죠. 1년 이상만 지나면 50%가 빠지는데 뭐 11개월, 15일째 팔았다. 그럼 100% 그냥 캐피탈 게인 텍스 내 소득 위에 올라가서 세금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네고시에이션도 당연히 1년 뒤로 미루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네거티브 기어링, 아까 얘기처럼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해당이 된다면, 그 다음에 프렌즈 베네핏 텍스도 회사에서 세금을 내준다? 그러면 내가 응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협상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맞는 거여야 돼요. 친구 넌 뭐 샀냐? 나도 사야지. 샀더니 그 다음 날부터 잠이 안 와요. 업앤다운 5%씩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프로파일에 맞는 투자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롱텀이에요, 롱텀. 하루아침에 한국 분들 주식 뭐 이런 거 물어보러 오셔가지고 투자 수익률 물으면 20%, 30% 아주 우습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절대 그런 거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꾸준히 가다 보면 그런 럭도 생깁니다. 예, 그래서 롱텀 인베스트먼트 플랜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마이크로, 예, 국제정세나 작은 상황들 레이더가 켜져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게 궁금해져요. 이스라엘과 저거는 언제까지 갈 건가? 확전이 될 건가? 아닌가?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유가는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전쟁이 더 커지면 유가가 올라가겠죠. 유가가 커지면 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리테일 인베스터들을 위해서는요, 저희가 온고잉 어드바이스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출발은 리스크 프로텍션이에요. 처음부터는. 왜냐하면 투자 아무리 키워도 거기엔 레버리지나 여러 가지 필요한 리스크 팩터들이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드리고 관리하고 리뷰하고 그 다음에 리밸런싱 또는 어저스먼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리테일 클라이언트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제안을 드릴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 어드바이스라는 형태의 프로세스를 해야 돼요. 물론 차지는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고객을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팩트 파인딩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골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골 세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서 스트래티지를 짜드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텍션 먼저, 그 다음에 버지팅. 투자할 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나와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로 들어가는데 투자는 저희는 지금 3가지 정도로 하고 있어요. 사실 10만 불 미만은 저희가 못 도와드려요. 왜냐하면 저희 코스트 대비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그분도 2만 불인데 저희한테 뭐 2천 불 주고 막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10% 피를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0만 불부터는 지금 저희가 퍼스널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그다음에 20만 불 정도 넘어가면 개인 슈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랩 어카운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지금 내 오디너리 쪽에서는 어떻게 돈이 자라가 있고 세금은 어떻게 되고 이 세금에서 수익이 났을 때 아까처럼 그 셀러리 세크리파이스나 그다음에 이제 캐리 포워드라는 그런 걸로 세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오버뷰 한 게 되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SMSF 또는 홀세일 클라이언트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다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전을 짜드리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리턴 플래닝은 당연히 뭐 단기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그 에이지 펜션이라든지 이러면 또 5년 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드리고 윌 앤 에스테이트 뭐 젊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젊으셔도 안 계시면 그 돈 자기 돈 가족 돈 아니에요. 나라에서 가져가서 모든 거 다 따지고 해서 그 다음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